안녕하셈. 안녕하셈.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앙페르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저번에 왼손 법칙을 먼저 좀 살펴봤어요. 그죠? 그 왼손 법칙은 여기 앙페르의 법칙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자,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직선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핵심 끌어당기는 힘, 흡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만약 반대라면요, 이 도체들끼리 서로 반발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네, 요거를 꼭 시험장까지 가져가 주시고요. 자, 뭐가 또 시험에 나오냐면 도체 사이에 그럼 얼마만큼 힘이 작용하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F는, 자, 공식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공식은, 자, 2파이 R분의 뮤 I1 I2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지? 자, 두려우실 텐데, 자, 제가 외우지 않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진공 또는 공기중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요 뮤가 투자율이었죠? 요 투자율이 뮤 제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좀 옮겨서 여기다 뮤 제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진공에서의 투자율 이렇게 했었죠? 자, 는 하고 여러분들이 2번 공식을 결론적으로는 갖고 가셔야 돼요. 자, 2번 공식은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R분의 I1 I2다 해서 요렇게 결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단위는 뉴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여러분들 결론은 급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조금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면, 저기 1번에서 2번 공식 넘어갈 때 난 외우기 싫다, 좀 외우지 않는 방법 없나요?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뮤 제로는 진공에서의 투자율이었죠. 자, 이거는 우리 수치 외워달랬어요. 자, 뭐였죠? 4라는 숫자와, 자, 우리 행운의 숫자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자, 요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2파이 R분의 여기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요렇게 들어가고, 쭉 연장해서 여기에 곱하기 I1 I2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하고 죽어버리죠. 여기가 2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남는 것이 뭐죠? 남는 것이 눈에 보이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뮤제로는 어차피 외우셔야 되잖아요. 진공에서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만 안다면 이 2번 공식은 외움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스타트 이것만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은 이 공식은 외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근데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설명 건너뛰시고요. 요것만 암기하고 뒤에 문제풀이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 좀 고통을 줄이고 싶다, 외우는 고통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체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왼쪽 거를 제가 도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도체 2라고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류를 같은 방향으로 흘려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아래에서 위로 I1만큼 전류를 흘려 보냈고, 도체 2에도 I2 이렇게 한번 아래에서 위로 같은 방향으로 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면 두 개는 서로, 두 전선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것은 이제 흡인력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흡인력이다. 자, 그러면 짠하고 제가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길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 송전선 한번 보시면 스페이서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서로 당기는 힘을 느낄 수 있고, 또 반대인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전선이 서로 밀치거나 또는 잡아당기면은 또 위험하겠죠. 그런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딱 간격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하는 장비입니다. 또는 뭐 기타 바람 이런 영향으로부터 좀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체 1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왜 흡인력을 느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뭘 떠올려 주셔야 되냐면 짠 하고 제가 여기 왼쪽에 그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나사가 진행했던 방향, 그 방향으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자, 우리 손가락으로 비유해도 됐었죠. 자, 엄지가 전류 이렇게 흐를 때 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 였습니다. 자, 그럼 요 딱 그 상황이죠. 자, 요렇게 전류가 엄지손가락으로 흐를 때 나머지 4개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 요렇게 제가 한번 놔볼게요. 왼쪽 요 손가락을 보고 참고해서 보면은 자기장이 요렇게 발생할 겁니다. 자, 조금 더 거리를 떨어뜨려서 도체 2 쪽에도 크게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동그랗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보면 도체 2에서는 이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생기겠죠. 자, 들어가는 거 우리는 이렇게 X로 이렇게 표기를 보통 하죠. 이 X는 화살을 봤을 때 뒤에 그 모양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자,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1번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자, 전하가 움직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죠. 자, 그때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자력. 그래서 그 방향은 우리 왼손 법칙으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떠올라야 됩니다. 짠 하고 제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여기서 갖고 왔는데요.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전동기의 원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여기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냐? 자, 전류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요것을 요렇게 세워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손가락 요렇게 이제 세워 보시면, 그래서 우리 손가락을 요렇게 이제 세워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이 이제 위로 가게, 그리고 자기장은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그럼 요 엄지 손가락을 이제 주목해 보시면 요 반대 쪽 방향이 올 거예요. 요쪽 방향.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로 힘을 받는다. F 이렇게 되겠죠. F 이렇게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체 2에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도체 1에 같은 방향으로 왼손 법칙을 적용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서로 같은 크기로 서로 당기는 힘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F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 F 얼만큼의 힘이 작용하는지 이 공식을 한번 유도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외울 거리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난 그냥 외울래 하면 그냥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현재 이 상황은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류는 힘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우리 드는 공식이 뭐였냐면은 F는 바로 요 앞 강의에서 했던 것인데 B, I, L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L은요, 요 도체의 길인데 단위 길이 1m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1 미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세타는 현재 90도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현재 1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자, 이 F거든요. 자, 요 F에 대해서 한번 좀 구해보고 있는 것이다. 요 F. 자, 이 F는 도체 2가 받는 힘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요 I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I2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B, I, 2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우리 B를 이제 구해볼게요. 자속 밀도 B는 우리 앞에서 뮤 H라는 이제 공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뮤는 뮤 제로, 뮤 S H라고 이제 했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진공 또는 공기 같았죠? 이때는 비투자율이 1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 뮤 제로
H만 나오고요. 이제 H만 넣으면 됩니다. 자, H는 우리가 뭘 떠올려 주셔야 되냐면 무한장 직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어요. 어떤 게 떠올리셔야 되냐면 짠 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 요겁니다. 무한장 직선에서 자기장 여기 R미터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였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제가 여기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여기 복습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잠깐 삭제를 해보면 H는 뭐였냐면 2파이 R분의 I인데 현재 여기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I1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I에는 I1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I1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넣으니까 2파이 R분의 뮤 제로 I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결론이 나왔다. 자,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B에 요걸 이제 넣으시니까 결론적으로는 2파이 R분의 뮤 제로 I1 I2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F는 2파이 R분의 뮤 제로 I1 I2가 유도가 되었죠. 그럼 사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계속 앞에서 배운 거 지금 싹 종합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왼손 법칙도 들어가고, F는 BR 사인 세타 들어가고, 무한장 직선, 자기장의 세기도 들어가고 하면은 앞에 것만 외워준다면 이거는 굳이 외움의 대상은 아니다. 현장에서 유도할 수도 있겠더라. 그러나, 저는 급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 이런 거 하기 싫어. 오케이. 버리시고요.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같으면 끌어당기는 힘, 반대면 반발하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 힘이 얼만큼이냐? F는 공식 2파이 R분의 뮤 제로 I1 I2. 나는 결론만 갖고 가고 싶다. 그럼 요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의 I1 I2 요걸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나 나는 외우기 싫다 하시면 요 과정 한번 반복해 보시면 외우지 않고 또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정리를 해드리면 서로 반대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 I1이 흘렀어요. 자, 반대로 요렇게 I2가 흘렀다면 여기 왼쪽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한번 해드려 보면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우리 아까 했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기장이 요렇게 삥 둘러서 요렇게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요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잠깐 지워주시고 역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 전류는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다 그랬죠? 왼손 법칙을 떠올려서 적용을 하시면 이때 왼손 한번 갖고 와볼까요? 짠 하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가 아래로 흐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세 번째 손가락이 이제 아래로 가게끔 살짝 돌려보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자기장은 이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 위에 두시고 요걸 참고를 해보시면 자, 전류하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전류 아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그럼 요 엄지손가락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적용했을 때는 요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요 바깥쪽으로 요렇게 나오게 된다. 이것이 F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I1과 반대 방향으로 서로 미는 방향,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I1 쪽 도체 원도 반대 방향으로 서로 미는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반대인 경우에는 반발력이 작용할 것이다. 그럼 그게 몇 뉴턴이에요? 물어본다면 요 공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외워야 될지 딱 정리가 되셨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1, I2에 전류가 흐르고요. 자, 거리가 서로 4cm 떨어져 있어요. 이때 직선 전류에 작용하는 힘 F를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짠 하고 요 그림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도체 1이었고요. 여긴 도체 2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가 I1이 15 그리고 I2가 20A란 얘기고요. 요 두 개 사이에 거리가 4cm는 우리 미터로 환산해야죠. 0.04
미터다. R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해볼게요. 자, F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2파이 R분의 뮤 제로 I1, I2였다. 1번 공식. 자, 근데 뮤 제로가 얼마였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I1, I2 2파이 R이어서 2번 공식이 이렇게 나왔었죠. 요 4파이 짱짱 해서 2 되고요. 그래서 남는 것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 R분의 I1, I2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 공식을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된다. 외울 것이냐 또는 유도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라면 당연히 유도해서 할 거예요. 자, 외우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 곱하기 R이 0.04고요. I1이 15, I2는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 분모, 분자 곱하기 100을 해줄게요. 자, 이런 소수점 너무 싫다. 그럼 100을 하면 이렇게 당겨지니까. 자, 처리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 밑에 4분의 15 곱하기 2, 자, 공 3개 이렇게 붙겠죠? 자, 그럼 여기 해볼게요. 자, 여기 탕 500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자, 여기 처리해보니까 30 걷다가 500 곱해버리니까 15 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15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아이고 이거 좀 좁네요. 자,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10에 3 빼기 7 하니까 마이너스 4제곱 단위는 뉴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정답 있나요? 보니까 자, 있더라.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기 중에서 5cm 간격 유지하고 있고요. 각각 10A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동일한 방향이면 서로 흡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겠죠? 흡인력이 흐를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고 요게 떠오르면서 자, 여기 I1이 같은 방향이죠? I1이 10A, I2도 10A 이렇게 흐르고 있고 두 개 사이의 거리는 5cm인데 미터로 환산하니까 0.05m 이렇게 했어요. 자, 결론은 F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1, I2다. 자, 뮤제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넣으니까 약분돼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 R분의 I1, I2 이렇게 가라였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넣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 R은 0.05, I1, I2는 10 곱하기 10이었죠. 이렇게. 자, 그럼 정리를 하니까 여기를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여기 소수가 너무 싫어. 여기 톡톡 이렇게 당기려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다가 5분의 자, 공이 하나, 둘, 셋, 4개가 붙죠. 자, 이거 처리를 해버리면은 자, 탕 하니까 2000이 되고요. 요거랑 요거 처리를 하면 4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더라. 자, 요거 이쁘게 좀 처리하면 4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요 파랑 색깔을 요렇게 처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4 곱하기 자,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요거 답 있나요?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처리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양만 이쁘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길이가 1m인 두 직선이 1m, 그죠? 떨어져서 평행하게 있을 때 이 도선의 단위 길이당 1m를 얘기하는 거겠죠? 작용 힘의 세기가 이렇게 된다. F를 줬네요, 그죠? 여기서는 거리 R을 줬고요. 이때 전류의 세기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늘 하듯이 하면 됩니다. 짠 하고 요 그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 길이가 R이 현재 1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 지금 이렇게 딱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다면 또 아마 언급을 해줄 거예요.
자, 두 개 전류 I1과 I2는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즉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I로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F를 구할게요. F는 결론만 쓰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 R분의 I1, I2였죠. 자, 그러면 자, 차근차근 넣으면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다가 R은 1m고요. 자, 여기 똑같이 I 곱하기 I죠. 자, 이게 얼마더라? 이것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변 보니까 탕 이쁘게 없어지네요. 출제자가 의도한 것 같아요. 따라서 I 제곱은 1이 되죠. 따라서 I는 몇 암페어냐면 1암페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A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반복되지만 결론은 이 공식을 시험장에 가져가셔야겠죠. 자, 서로 가까이 나란히 있는 두 도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반발력이 작용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서로 밀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요 서로 끌어당겼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때는 뭐다? 흡인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앙페르의 법칙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